안녕하세요. 칼리지 피직스 기초물리학 15장입니다. 15장 전기력과 전기장인데요. 요 15장부터 전제기학이 시작이 됩니다. 자, 15장에서는 전기력과 전기장 그리고 가우스 법칙을 포함하고 있는데요. 크게 세 가지 영역이 이제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 전기력에 대해서는 먼저 전하하고 절연체 도체에 대한 얘기를 소개를 하고 전기력에 관한 쿨롱 법칙을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전기력의 먼거리 상호작용인데 그런 먼거리 상호작용을 기술하기 위해서 도입이 된 이 장의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력에 대한 전기장하고 전기장선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우스 법칙을 얘기를 하는데요. 물론 이제 이러한 전기장이나 가우스 법칙은 깊이 들어가면은 상황에 따라서 굉장히 계산도 복잡하고 어려워지는데 여기서는 가장 기본적인 내용만 소개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전기 현상, 정전 평형 상태에 있을 때 도체의 성질이 중요한데 그런 도체에 대한 얘기를 언급하고 밀리컨의 기름방울 실험하고 밴더그래프 발전기를 소개하겠습니다. 자, 먼저 15장 1절에서 전하와 절연체 도체를 얘기를 하는데요. 먼저 전하의 성질을 얘기를 하면 전하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전하는 입자가 갖고 있는 고유한 성질입니다. 입자의 본성인데 그러니까 입자라는 것은 질량의 본성도 있고 질량 말고 전하의 본성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입자가 갖고 있는 질량은 서로 상호작용을 통해서 중력의 형태로 상호작용을 하고요. 그리고 전하라는 것이 입자가 갖고 있는 전하가 전기력의 형태로 상호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기력에 의한 상호작용이 전기 현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하가 뭐냐 그러면 여러 가지 다양한 전기 현상의 원인이 되는 입자의 고유한 성질 그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하라는 이름을 갖는 어떤 알갱이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기존의 입자들이 전하를 갖는다 하는 거고요. 대표적인 것이 이제 전자의 경우에는 마이너스 전하를 갖고요. 양성자의 경우에는 양의 전하를 갖고요. 그 다음에 중성자라는 것은 이 경우는 전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전하가 모든 입자가 다 전하를 갖고 있는 건 아니고 그 중성자 같은 알갱이 덩어리는 전하가 없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러한 전하가 입자의 고유한 성질이다 하는 것을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이런 전하가 있다는 것을 전기 현상을 통해서 전하가 있게 되는 것을 알게 되는데 처음에 이제 전기 현상을 알게 된 것이 마찰 전기를 통해서 또는 정전기라고도 하죠. 마찰 전기, 정전기를 통해서 전기 현상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고대 그리스에서 보석의 종류인 호박을 문지르고 났더니 서로 달라붙는다 하는 것을 이제 발견한 거죠. 그래서 마찰 전기는 이 물체를 문질렀을 때 문지르고 난 뒤에 서로 달라붙는 그런 현상을 발견을 한 거고 이런 경우에 전기적으로 대전돼 있다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이 전기, 일렉트리시티가 그 호박의 일렉트론, 그리스에서 사용하는 일렉트론이라는 용어에서 일렉트리시티를 따왔다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마찰 전기를 통해서 전기적으로 대전된 현상을 발견을 했는데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이게 달라붙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밀치는 경우도 있더라 하는 것을 알게 됐고 그래서 전하가 이제 질량은 서로 당기기만 하니까 한 종류의 질량만 있는 건데 전하는 밀치는 경우도 발견이 돼서 적어도 두 종류 이상의 전하가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죠. 그래서 플랭크린이 두 종류의 전하에서 한 종류는 양전하 또는 다른 한 종류는 음전하로 이름을 붙인 겁니다. 왜 얘가 양이고 얘가 왜 음이냐 하는 것은 의미가 없고요. 그냥 두 종류를 양과 음으로 구분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종류가 두 종류니까 이런 두 종류의 전하 사이의 상호작용도 다르겠죠. 그래서 같은 종류 그러니까 플러스 전하하고 플러스 전하끼리 또는 마이너스 전하와 마이너스 전하끼리는 서로 밀고 그 다음에 다른 종류 플러스 전하와 마이너스 전하끼리는 서로 당긴다 하는 것이 이제 알려져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러한 전하 운반자 전하가 입자가 갖고 있는 고유한 성질인데 그 어떤 입자가 관여를 하든 그 입자가 갖고 있는 전하가 똑같다 그러면 정기적으로는 같은 형태의 현상이 이제 발생하겠죠. 그래서
이 전하가 이제 주인공이 되니까 전하를 띤 어떤 종류의 입자냐를 구분하기 위해서 전하 운반자라는 용어를 사용하는데요. 이건 사실 운반자니까 움직이는 거죠. 전하를 이게 전하다 그러면 전하를 이쪽으로 운반해 주는 건데, 그러니까 입자가 움직일 때 전하를 띤 입자가 움직이는 것이 전하 운반자가 되는 건데, 이게 전류는 전하의 흐름이기 때문에 어떤 입자가 움직여서 전류가 발생하느냐 하는 것을 구분할 때 전하 운반자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나중에 반도체에서 이제 특히 전하 운반자라는 용어를 더 많이 쓰게 되는데, 일단 지금 단계에서는 그냥 어떤 입자가 어떤 종류의 전하를 띠느냐 그걸 구분해 보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양성자라는 알갱이는 양전하를 띠고 양성자가 움직인다 그럴 때는 양전하가 움직이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전자는 음전하를 띠고 전자가 움직이면 역시 음전하가 움직이는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럴 때 이제 우리가 양성자고 전자를 들여다보면은 그 원자가 있을 때 원자는 가운데 핵이 있고요. 핵 주변에 전자가 뺑뺑 돌고 있는데 이 핵은 양성자고 중성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무겁습니다. 전자에 비해서. 그래서 이제 중성자는 전기적인 성질이 없고요. 전하가 없기 때문에 이 전하 운반자는 양전하만 전하를 띠고 있지만은 둘이 무거워서 안 움직이고, 전자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가볍습니다. 그러나 전자는 또 음전하를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자는 쉽게 원자 바깥으로 떨어져 나가기도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물체를 문지르면은 이 상대적으로 가벼운 전자가 이동해서 대전이 된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물체가 있고 또 다른 물체가 있는데 이걸 문지르면 이 경계면에서 한쪽 물체에 있는 전자들이 다른 쪽으로 옮겨갈 수가 있습니다. 이건 가볍기 때문에 옮겨가는데 많이 옮겨가는 것이 아니라 소수의 전자가 옮겨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보통은 이 양성자하고 전자의 전하량이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자가 전체적으로 항상 핵의 전하와 전자들이 몇 개 모여서 생기는 음전하가 같아서 항상 정기적으로 중성 상태를 유지하는 거고, 그런 중성 상태의 원자들이 모여서 물체를 이루니까 물체도 평소에는 다 중성 상태입니다. 그런데 전자가 옮겨가면, 문질러서 마찰에서 전자가 옮겨가면 이제 전자가 나간 물체는 전자가 부족하니까 양전하가 되는 거고요. 마이너스가 부족하니까 0에서 플러스로 바뀌는 거고, 그 다음에 전자가 옮겨온 그런 물체는 이제 전자가 많아졌으니까 음이 더 많아져서 마이너스로 대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기적으로 서로 반대부호로 대전이 되면은 당기는 그런 마찰전기 현상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관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런 마찰전기 대전되는 과정에서 항상 전하량은 보존됩니다. 그러니까 전하가 중간에 만들어지거나 또는 없어지거나 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고 항상 전체 전하량이 일정하게 유지가 된다는 거죠. 한쪽에서 전자가 이동을 했는데 전자가 2개 이동했다 그러면은 오른쪽에서도 이제 전자를 받은 쪽에서도 똑같은 양의 전하를 받는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보존된다 하는 것이고요. 이러한 전하량 보존 법칙은 예외 없이 항상 성립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전하에 대해서 더 깊이 이제 파고들었더니 전하가 양자화됐다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양자화되어 있다. 자, 양자화되어 있다는 것은 여러분이 불연속이다라는 용어를 떠올리면 되는데요. 양자화되어 있다, 불연속이다 하는 건데, 어떻게 불연속이냐 하는 것은 특정한 기본양이 있고요. 기본 값의 정수배로 표시가 되는, 정수배만 가능한 것이 양자화됐다, 불연속이다, 그런 표현을 씁니다. 이거는 나중에 양자역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양자화되지 않았을 때는 그럼 뭐냐? 그때는 실수로 표시가 되는 겁니다. 실수의 값으로 표시가 될 때는 양자화되어 있지 않죠. 실수는 연속적인 성질이 있으니까. 그래서 입자의 질량은 양자화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연속적으로 실수로 모든 질량을 다 표시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전하는 모든 전하량이 연속적인 모든 값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알고 봤더니 기본량의 딱딱 정수배, 그러니까 기본량을 이제 2라고 표시하면 이 2라는 기본량에 플러스 마이너스 1이나 플러스 마이너스 2 하는 식으로 정수배로만
표시할 수가 있는 거지 0.5배다 또는 0.22배다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하는 것이 이제 밀리컨의 실험을 통해서 발견이 된 겁니다. 물론 요거는 그 양성자, 중성자보다 이제 더 큰 덩어리들에 관한 거고요. 양성자나 중성자를 더 쪼개면 쿼크라는 것들로 이제 나뉘는데 쿼크에 대해서는 이게 정수배가 아니라 그 분수로 표시가 됩니다. 이제 그 경우에도 실수는 아니고요. 분수 중에서 몇 가지 이제 불연속적인 값으로 표시가 되기 때문에 양자화됐다는 것은 이제 맞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단 전하가 양자화됐다는 것을 잘 기억을 하고요. 이러한 양자화된 것을 밀리컨 실험을 통해서 확인했더니 기본량이라는 것이 있어서 그거의 정수배다. 그리고 기본량이 이제 얼마냐 하는 것을 밀리컨 실험에서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기본량이 얼마냐 했을 때 2라고 표시하면은 그 값이 요거는 뭐 일단 요건 많이 등장할 거기 때문에 한 번쯤 외워두는 게 좋을 거예요. 그래서 1.6 곱하기 12-19 제곱의 단위는 쿨롱이다. 그렇게 기억을 하면 되겠고요. 요 숫자보다는 전자의 전하량이 기본 전하량이고 부호가 마이너스다 하는 거하고 양성자의 전하량은 역시 기본 전하량이고 부호가 양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자, 이럴 때 이제 전하량을 쿨롱이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이 전하의 SI 단위계에서의 단위를 살펴보면은 쿨롱이란 단위를 사용합니다. 1쿨롱, 쿨롱 사람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제 요로 전하를 우리가 알아내기 전에 전기 현상에 대해서 전류를 먼저 발견했고 전류에 대한 연구가 더 활발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기본 단위로 전기 현상에 대해서는 전류인 암페어를 기본 단위로 정의를 했습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이 전류가 전하에 의해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전하의 흐름이다 하는 것을 알게 됐고 그래서 전하라는 것이 전류보다 더 본질적인 물리량이지만 먼저 이 1암페어라는 전류를 정의를 했기 때문에 전하의 단위인 쿨롱은 이 전류 단위로부터 유도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정의가 되냐면 1암페어의 전류가 1초 동안 흘렀을 때 그때 어떤 주어진 단면을 통과한 전하량을 1쿨롱으로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상식적으로 잘 기억을 해두도록 하고요. 그럴 때 1쿨롱의 값은 이 기본 전하량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면 이게 요런 값이니까 요거의 역수배만큼이 쌓이면 되죠. 그래서 기본 전하량이 이만큼 모여야 1쿨롱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큰 값이 되죠. 1쿨롱 숫자는 1이지만 쿨롱의 단위 자체가 상당히 큰 값을 표현하는 단위다 하는 겁니다.